중국 티베트 지역 규모 7.1 강진 발생. 최소 126명 사망. 지난 1월 7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26명이 사망하고 4만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 네트워크 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지난 5년 동안 반경 200km 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였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팔, 부탄, 인도 북부 지역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원지는 티베트의 시가채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지진으로 인해 3,000채 이상의 주택이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구호프 미만 2,000개를 긴급 지원하고 1,500명 이상의 구조 인력을 투입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과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네팔 정부는 2015년 규모 7.8의 강진으로 9,00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어 이번 티베트 지진 이후 추가적인 강진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티베트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군부 식량 위기 은폐 시도. 구호단체 활동 위축. 최근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심각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구호단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구호 종사자, 연구자, 외교관, UN 관계자 등 30여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구호 단체들의 식량 관련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호 종사자들은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UN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를 2025년 5월까지 심각한 기아 위험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UN 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200만 명 이상의 미얀마 국민이 식량 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내 식량 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구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가정교회 목사들에 대한 공격 증가. 탄압 심화. 지난 12월 1일 베트남 중부 고원 당락성에서 가정교회를 이끌던 한 목사가 괴한의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2세의 아윤 목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무장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독립적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탄압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감시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전인 9월 25일 같은 지역에서 사역 중이던 200명 규모의 가정교회를 이끌던 에반 목사가 다리에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인 종교단체를 제외한 독립교회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18년에 제정된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이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베트남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안전하게 신앙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기후위기 심화로 물 부족 문제 심각.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인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이며 전체 세계 인구의 18%가 거주하지만 담수 자원의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도의 기술 중심 도시인 방갈로르는 지난해 최악의 물 부족을 겪었으며 2024년 3월 기준만 4,000개의 시추공 가운데 절반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수도 뉴델리와 뭄바이 등 대도시들도 물 부족 문제로 인해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벌금 부과와 강제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학센터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 내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54개 도시 중 22개 도시는 하수 재활용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으며 물 재활용률이 낮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도시 폐수를 정화하여 관계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수자원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지원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지원해야 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프랑스에서 자국 여성 위한 온라인 방송 개국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프랑스에서 비검TV라는 이름의 온라인 TV 방송을 개국하여 탈레반 정권 아래 교육 기회를 잃은 여성들에게 학습과 정보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비검TV는 2024년 3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개국했으며 하루 24시간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8,500개 이상의 온라인 학습 영상을 제공하며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교육을 금지한 이후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여학생들에게 주요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검TV의 대표인 하미다 아마는 여성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을 권리는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온라인 방송을 통해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국은 여성 건강, 정신 건강, 법률 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든 저널리스트와 진행자는 탈레반 정권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한 아프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검TV는 개국 이후 전 세계 인권단체와 여성권익 보호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비검TV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간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민자 44명, 유럽행 도중배 전복으로 사망. 지난 1월 16일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배가 전복되면서 44명의 파키스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의 이주민 권리 단체인 워킹 보더스에 따르면 당시 배에는 약 80여 명의 이주민이 탑승해 있었으며 전복 사고로 다수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파키스탄인 생존자 일부가 모로코 다클라 인근 캠프에 머물고 있으며 모로코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이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은 알선업자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유럽으로 가려 했지만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 국경해안경비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북서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178명의 파키스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유럽 이주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이민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주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국가, 기즈, 잔혹범죄로 희생된 대량 무덤 발견. 이라크 북부 탈 아파르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 기즈의 범죄로 희생된 시신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라크 정부와 법의학팀이 주도한 조사에서
약 109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해당 지역은 이즈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령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라크 보건부와 순교자재단은 발견된 희생자들이 대부분 이즈의 학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DNA 감식을 통해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지디족과 같은 소수민족 피해자의 경우 많은 가족들이 해외로 피신해 있어 신원 확인 작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라크 내 대량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15개월 만에 휴전 협정 체결. 지난 1월 15일 15개월간 계속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잠정적인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억류된 98명의 이스라엘 인질 중 33명을 우선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석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고 남은 인질 석방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1200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잡혀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시작했으며 15개월간의 전투로 가자 지구에서만 4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번 휴전이 향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침례교 복지단체 3곳 합병. 취약계층 지원 역량 강화. 지난 11월 호주의 침례교 복지단체 3곳이 합병을 결정하고 오는 3월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단체는 1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38,000명 이상의 고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저소득층 주택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재활치료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베프케어 이사장은 이번 합병은 더 많은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결정이며 호주 전역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